아동의 평균 눈높이 120cm를 위한 변화, 아동 권리의 이해, 아동을 위해, 그리고 아동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킨 아동. 안녕하세요. 국제아동인권센터 정병수입니다. 시민 4,000명의 지지를 받고 동창회와 마을 어른을 설득해 학교 이름을 바꾼 초등학교 5학년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하면 많은 분들은 나이도 어린데 대단하다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 세상을 변화시킨 아동은 생각보다 많고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동이어서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은 그런 것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이를 차단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킨 아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아동 사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인의 전유물만은 아닙니다. 지금도 아동이 주도하는 변화는 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FFF라는 해시태그를 아시나요? Fridays for Future의 약어인데요. 스웨덴에 살고 있는 그레타 툰베리가 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한 운동입니다. 그레타는 매주 금요일 학교를 결석하고 스웨덴 의회 앞에 나가 의회가 탄소 배출량 감축을 비롯하여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나설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고 수많은 청소년들이 전 세계에서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레타는 기후 위기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고 노벨 평화상 후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 역대 최연소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말랄라 유사프자이 역시 10대 때부터 소녀의 교육권에 목소리를 높여왔고 이에 감명한 유엔은 말랄라의 날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학교의 이름을 바꾸는 것,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것,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것, 이 모든 변화의 촉진자, 공통점이 바로 아동이라는 것입니다. 아동은 어리고 미성숙하여 성인이 말을 따르기만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함께하는 파트너로, 동료로, 이웃으로 생각하고 이를 위한 준비를 함께 한다면 이러한 변화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2조 1항은 아동의 견해 존중과 참여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목소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충분히 가능하지만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아동의 참여가 촉진되고 그들의 목소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디의 참여 모델. 영국의 퀸즈 대학교에 재직 중인 로라 런디 교수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 보다 의미 있는 이행을 위해 아동 참여 촉진을 위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런디의 참여 모델로 불리는 이 모델은 아일랜드에서 아동의 의사결정 참여에 관한 국가 전략의 기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런디의 참여 모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런디 교수의 참여 모델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2조를 핵심으로 두고 다른 조항과의 관계를 통해 아동 참여에 의미 있고 효과적인 실행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동권리협약 제12조는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함, 그리고 그러한 견해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런디는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간과 목소리가,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청중과 영향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공간은 아동이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기회의 장을 의미하는데요. 이 공간에서는 아동은 본인의 견해를 안전하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간이란 꼭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목소리는 아동의 견해를 의미하는데요. 아동이 스스로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중은 아동이 표현한 견해를 듣는 존재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표현된 견해에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 전달되었을 때 비로소 참여권 실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향력은 아동의 견해로 인해 발생하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아동의 견해를 듣기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행동을 통해 변화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표현하고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아동권리협약의 다른 조항들과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을 빼놓지 않고 이야기했는데요. 모든 조항이 다 해당될 수 있겠지만 런디 교수는 그 중에서도 제2조 비차별의 원칙, 제3조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제5조 부모 및 보호자의 지도, 제13조 정보에 접근할 권리, 제19조 학대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의 관련성을 언급했습니다. 제2조 비차별의 원칙은 아동의 참여가 특정 아동이 아닌 모든 아동에게 그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청중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하여서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협약 제5조에 의하여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고 의미 있게 표현하기 위해 보호자를 비롯한 성인의 적절한 지도와 지지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제13조는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제19조는 어떠한 위협이나 불안 없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 지자체에서는 의회, 참여위원회, 시정 모니터링단 등 다양한 형식의 아동 참여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 참여를 위한 매우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참여기구의 런디의 모델을 적용하여 설명하자면, 참여의 장을 마련할 때 고민할 것은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연령, 성별, 지역, 장애 등에 의한 제한을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준비하실 것은 참여기구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정보와 이 정보를 이해하고 적용할 교육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필요시 함께할 촉진자가 준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아동 참여활동을 진행하고서 별 의미가 없거나 현실 불가능한 이야기만 한다는 등의 평가는 이러한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준비가 되셨다면 그 다음은 청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의사결정권자입니다. 의사결정권자는 크게 둘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직접 의사결정을 가졌거나 또는 그 의사결정권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이렇게 둘을 의미합니다. 아동이 구청에 반영할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을 했다면 가장 중요한 청중은 당연히 의사결정권을 지닌 구청장이고, 그 구청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민이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됩니다. 이들이 아동의 목소리를 직간접적으로 듣고 영향력을 발휘하여 변화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과정과 내용은 당연히 목소리를 낸 아동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함께한 아동들은 이제 능동적 주체자로 변화의 원동력으로 자기 주도적 삶을 살아갈 경험을 축적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 모든 아동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만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자로 변화의 원동력으로 주도적 시민이 되기 위한 노력에 우리 모두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아동을 위해 아동과 함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 함께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